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근무자의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 등 인재였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의 인출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해 열출력이 18%까지 급증했고 그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감독자의 지시 감독 없이 제어봉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곰팡이의 유전자를 조작해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박멸법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45일 만에 모기의 99%가 사라졌으며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모기 또한 박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1도, 경기도 광주는 33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남부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근무자의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 등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했지만 원자로 인출값을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 방재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한빛 1호기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 한수원은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 시험 중 제어봉 그룹 간의 편차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때 잘못된 인출값 계산으로 열출력이 18%까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원자로 면허 감독자의 지시 감독 없이 제어봉을 일부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약 13시간 동안 이어진 제어봉 시험에서 2번의 근무 교대가 이뤄졌지만 작업 전 회의를 하지 않아 중요 사항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원자로 해결료 손상 시 발생하는 제논과 크립톤, 요오드 등 방사능 준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이번 열출력 급증 사고로 인한 해결료 손상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제어봉 구동 설비 건전성과 안전 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 결과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결핵 에이즈와 함께 세계 3대 질병으로 꼽히는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최근 미국 연구진이 곰팡이의 유전자를 조작해 말라리아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2억 1,900만 명. 이 중 43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모기입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팀은 말라리아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곰팡이를 이용했습니다. 특정 거미의 유전자 가운데 독을 만드는 부분을 추출해 곰팡이 유전자에 끼워 넣은 겁니다. 연구팀은 이 곰팡이가 모기 외 다른 곤충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장치도 심었습니다. They put that gene into the fungus under the control of a promoter, and the promoter is the on-off switch of a gene. So under the control of this promoter, which only turns on in insect blood. 그러자 곰팡이가 모기에 접촉할 때만 곤충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팀은 말라리아 질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이 곰팡이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45일 만에 모기의 99%가 사라졌습니다. If they land anywhere on the outside of a mosquito, they'll recognize that they're on a mosquito and they'll burrow their way into the mosquito. 현존하는 모든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모기도 곰팡이의 공격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열을 옮기는 다른 모기를 물리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수족구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손 씻기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 환자 수는 5월 중순까지 10명 미만이었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주에는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정점을 찍은 29주에 31.8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수족구병은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발열과 입안의 물집,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물집의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런 것에 오염된 물건을 만지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이나 식사, 배변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탈모로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늘고 있는데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커진 요즘 김경민 씨는 전에 없던 걱정이 생겼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감을 때 그래서 뭐 좀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다고 좀 느껴지고 그리고 좀 머리가 좀 많이 가렵다고 느껴지고 20년 전 처음 탈모가 온 위욱한 씨도 업무 부담이 커질 때면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걸 경험합니다. 최근에 와서도 계속 뭐 신경 쓸 일이 있다 보니까 근래도 많이 빠더라고요. 또 좀. 최근 3년간 탈모로 진료받은 사람은 66만 3천여 명. 진료받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진료받은 사람 가운데 취업이며 업무 부담이 시작되는 20, 30대가 절반에 가까워 주목됩니다. 유전이나 호르몬에 의한 탈모와 달리 스트레스성 탈모는 원인이 생긴 지 2개월에서 4개월 뒤에 탈모가 시작돼 머리 전체적으로 숱이 감소합니다. 원인이 되는 자극이 없어지면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됩니다. 양방이나 한방 모두 탈모의 원인부터 검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대개 두피의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면역치료, 광선치료도 하지만 양방에선 주로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먹는 약을 쓰기도 하고 바르는 약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빠져 있는 그 머리 자체 이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하고 해서 한방에서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 외에 문제 부위에 침을 놔 순환을 좋게 합니다. 침 치료나 그다음에 자동 미세 다륜침 같은 방법을 써서 그 탈모 부위에 작은 자극들을 미세하게 침 자극들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혈액 순환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증가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습관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또 요즘 같은 계절엔 자외선이나 땀, 피지 분비 증가로 탈모가 심해지기도 해 모자나 양산을 쓰거나 머리 감을 때 두피를 깨끗이 하는 식으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에 쓰일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효율이 높은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중국 난징대와 함께 아연과 질소, 탄소로 이뤄진 촉매를 만들고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촉매 구조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는 촉매로 값비싼 백금을 사용한다는 점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 쓰인 방식을 활용하면 다른 촉매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크레인 안전을 높이는 기술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의 특허 출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허청은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크레인 안전을 높이는 데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기술의 특허 출원이 2014년 12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건설 경기 하강과 맞물려 크레인 분야 전체 출원은 다소 줄었지만 안전 관련 출원은 2014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인공지능이 적용된 특허 출원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인공지능은 주로 크레인의 전복과 충돌 방지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와 가평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대구와 경북 내륙에도 오늘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발효 시각은 대구와 경북 지방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고 열기가 축적되며 폭염특보 지역의 낮 기온이 오늘부터 모레까지 33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도 광주 낮 기온이 33도, 가평이 32도,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대구와 영월 33도, 서울 32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 안팎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내려지는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낮 동안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지각장마를 앞두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도 한반도 주변에 자리 잡은 상층 한기 탓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마치 장마철처럼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밀려온 상층 찬 공기가 대기 불안정을 유발한 것이 원인입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지속 시간은 짧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기습폭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0일 세종시 전이면에 1시간 동안 47mm의 집중호우가 기록됐습니다. 경남 거제에 45.5mm, 강원도 영월 44.4mm, 부산 영도구 37.5mm, 서울 은평구에도 20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장마 기간 이런 국지성 호우가 더 강해지고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장마 전선이 본격 북상하면 상층 한기와 부딪히며 강력한 폭우 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늦게 시작되지만 국지성 호우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이 올해 장마의 특징입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하지 않아 장마 초반에는 남부에, 후반에는 중부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두세 시간 지속하면 축대 붕괴와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 시설물 피해는 물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침수 위험이 있는 하천변과 해안도로, 계곡 주변을 피하고 산간 등산객은 경사가 심한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농촌과 해안가에서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농기계와 가축, 어망, 어구 등을 고지대 안전한 곳으로 옮겨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올여름 장마는 다음 주 26일에서 27일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제 하늘길도 기름 대신 전기를 써서 날아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에어쇼가 열렸는데 제트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단 전기 비행기 시제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벤처기업이 만든 전기 비행기입니다. 9명을 태우고 1000km 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이라 비행 속도는 시속 440km 수준이지만 상업용 완제품은 시속 800km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미국의 지역 항공사 케이프 에어가 2022년부터 이 모델을 실제 운항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어느 정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The ability to design and build a motor that was powerful enough to take a plane like this up in the air, but was light enough that wouldn't create a weight problem, and also could turn slow enough to turn the propeller directly without adding a lot of complexities. 드론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율 비행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에어 택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사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1인승 에어택시 시제품 알파2를 선보였습니다. 보잉사도 올해 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자율비행 택시 파브의 상용화에 노력하는 등 이미 150여 개 업체가 여기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종에서도 기존 제트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기 비행기 시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것은 기술 한계만이 아닙니다. It's not just about the airplane, although that is a key component. It's really about the infrastructure that's going to be needed, the safety of integrating it into the airspace to coexist with manned and unmanned aircraft way into the future. 전기 비행기는 특히 전기차처럼 환경 이슈와 연결되면서 개발의 속도가 붙고 있어서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에 주변 공항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덩달아 사이버 범죄도 늘고 있죠. 이런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가 사이버 수사과인데요. 사이버 수사과에서는 수사뿐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최신 사이버 수사 인프라 연구와 개발 업무도 담당하며 기술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또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과 국제 수사 공소와 같은 업무도 담당하는데요.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CSI에서는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대해 주필한 수사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